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을 오래전부터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새는 10년 아니라 1년만 지나도 너무나 많은 게 바뀌는 뭐 챗GPT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인데 가끔은 1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10주기를 맞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트라우마라는 거는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 당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 딱 묶여 있다, 정지해 그렇지. 있다. 그 안에 사는 거지. 그냥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있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으로 과연 10년 동안 변한 게 있나. 비슷한 게 자꾸 반복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사회가 안 변하니까 그 시간도 안 변하는 거지. 예.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선생님은 세월호 하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오를 텐데요. 어떤 장면이 어떤 느낌으로 마음속에 남아 있는지. 아무래도 나는 이제 이를테면 대구에 사니까 네. 대구 지하철 참사는 가까이에서 겪었고, 근데 세월호는 보면 좀 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네. 사실은. 그런데 대구에서도 세월호 관련해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를 부르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얀 종이 배를 만들어서 번화가 동성로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세월호 직후부터 그렇게. 그렇죠. 네. 바로. 그러니까 역시 세월호를 이렇게 마주하는 내 모습은 그런 이제 광대의 모습으로 하얀 배를 들고 있는, 그것도 번화가 대구라는 보수의 심장에 거기서 그걸 들고 내가 썼던 어떤 시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서 그 사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행인들의 그 시선들이 아주 이렇게 머리에 남아 있어. 그동안 몸짓을 여러 공간에서 하셨는데, 뭐 대구 지하철 3사 위령제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그런 거 포함해서 이렇게 슬픔을 마주하는 자리에서도 많이 몸짓 하셨는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처음에 준비하세요? 사실 이제 그런 이제 의례에 이제 예술이 참여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다른 예술가들도 이제 좋은 마음으로 참여하겠지만 그런 우리가 장례 문화 혹은 추모 문화에 대응하는 예술 형식들을 사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굿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 기독교 문화가 들어온 이후로요 너무 드라이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사회도 거의 뭐 국민 의례 같은 어떤 메마른 애국 충성 뭐 이런 느낌의 의례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리고 그 슬픔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공동의 노력 혹은 예술가들의 노력 그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 희생된 친구들에 대한 마음보다는 저는 그 사실은 유족에 대한 마음이 더
가고 네.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것이 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술이면 좋겠다. 그 예전에는 아까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통 사회를 보면은 장례를 거의 이제 사회적으로 마을 단위에서 치렀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 한 개인이나 가족에 머물지 않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죠. 경험되는 사건이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지금은 뭐 장례식장에 가도 사실 장례식을 경험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냥 부의만 하고 조문만 하는 거지.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렇게 결혼식은 있는데 장례식은 그냥 아주 축소된 형태로 있다가 세월호 같은 게 터지면서 거대한 사회적 의례 이런 게 애도의 한 형식으로 지금 자리 잡게 됐는데 이렇게 진혼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원 이런 말도 예, 있고 예, 그런 전통과 이제 해오신 이번 그동안의 작업이 이렇게 연결 지점이 좀 있나요? 그렇죠. 그 이제 나는 주로 그 뭐 예술가라는 마음보다는 이제 문화운동가로서 축제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실내 공간보다는 야외 공간에서 주로 하게 되고 그럼 그거는 그 공간 자체가 이제 그 정형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연출도 그렇게 그때그때 맞춰서 즉흥적으로 좀 창의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 그 이제 그럼 그거에 맞는 서구적인 방식들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굿이나 이런 전통은 그런 게 이제 충분히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마을에서 장례를 할 때 이게 그 개인의 죽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중에 누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생명체 같은 이제 그런 그 교감들을 하고 살았잖아요. 가깝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저기 저 어디 있는 누가 죽은 거예요. 그것도 뉴스에 난 누가 죽은 거니까 필터링이 다 돼서 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의 표정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다 이렇게 이미 해석이 되고 뉴스의 그 문장이나 이런 걸로 다 해석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만날 수가 없는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예술가는 아마 그것을 해줘야 된다. 직접 만난 것처럼 바로 앞에 그 일이 벌어진 것처럼 혹은 그 미래가 우리가 꿈꿀 수 있잖아요. 그 아픔을 견디고 또 의미 있는 미래가 온다면 이런 것이다. 그거를 당겨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럼 그런 것이 실제 그 현장에서 어떻게 교감되고 어떤 메시지가 공명을 일으키고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우리가 진혼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뜬 사람, 뜬 존재 영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해원은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지금 현실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떠난 사람은 현실이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상상력? 대부분 죽은 사람은 상상력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우리말로 아이고라 그래. 아이고. 예, 아이고 초혼이에요. 이제 혼을 부르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하니까 내 마음을 달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한대요. 이렇게 온몸의 기운을 이렇게 다해서 부르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상의 세계에서
그들을 어떻게 이제 그려낼 것인가. 네. 뭐 새로 날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빛 물고기들이 이렇게 바다 속에서 헤엄치는 거를 내가 직접 이렇게 잠수부로 들어가서 그 기억식 할 때 그런 표현을 하기도 이제 했어요. 그런 그 상상력을 통해서 나는 다시 늘 만났어요. 네. 만나고, 그다음에 유족들한테는 그 이제 자신만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혼자 갖고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나눌 수 있는, 그러면 이 나누는 것이 사실 이렇게 언어로 힘들잖아. 그렇죠. 그냥 그런 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도 하시고 하잖아요. 이렇게 네, 합창도 하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다른 그런 그 재난을 당했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 삶의 모델을 제시한다고 할까요? 그런 아픔을 이기는 모델을 제시하고, 그게 되면 그 이제 문화가 생기는 거죠. 네. 우리가. 혹시 이번에 보니까 4,160명 합창단이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 지인도 자기 노래 못 하는데 연습 열심히 해서 이번에 참가한다고 하는데, 또 어떤 세월호 그 희생자 어머니들 가운데는 연극을 하면서 그것을 또 고통을 치유해내고 했는데, 예술의 진짜 힘이 그런 데서 발휘되는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고통과 예술, 이거 어떤 관계로 봐야 될까요? 사실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느 날 내 손가락에 뭐 바늘이 찔렸다든가 그러면 이러고 거기 집중하고 있으면 더 아파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떤 영화, 그 SF 영화인데 그 대사가 멋있는 게 있더라고. 어떤 고통은 무시해도 좋다. 그래요? 그걸 해봐요. 그러면 잊어먹어.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가 네, 있으면 그걸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원효 대사 말씀처럼 모든 게 마음에 있다. 근데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네.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방식이 예술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현실을 우리가 그 바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현실을 바꾸는 힘을 만들 수는 있다. 예술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이 고통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나는 그 예술 이전에 네. 일반인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꽃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러는데 그 이제 일상에서 하긴 어려워. 네. 그리고 산을 넘다 보면 이렇게 선앙당 같은 게 네. 있어요. 그러면 돌 하나 이렇게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로 뭔가가 이렇게 가름하게 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존중한다.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 내가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지 못하거나 내가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에 대한 미안함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어요. 꼭 이런 이제 날이 돼서가 아니라 네. 일상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들도 좀 예술가들이든 어떤 문화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좀 도와서 해주면 좋겠다. 예술이 두 가지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현실을 좀 벗어나라고 할까, 그걸 넘어서는 상상의 세계, 이것을 펼쳐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유대,
이것을 또 만들어주는 통로가 네.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제 지금 특별한 의뢰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제 보통 저 같은 사람 뭐 예술가도 아니고 그런 재주도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뭐 이렇게 큰 사회적 재난이 아니랄지라도 고통받는 사람 또 아픈 가족을 떠나보내는 사람들 위로를 해주어야 되는데 위로의 말이 참 빈곤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는 그 위로의 문화가 없어졌으니까 아, 거기 하던 말들도 다 사라진 거죠, 사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에 먹고 사는 일에 매몰돼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챙기고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네. 이 산업사회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 네. 우리는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인정하고 이제 다시 해야지. 장례는 의례 이렇게 하는 거야. 추모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그냥 다 국화하고 거기서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말라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다. 인정해야지. 그래서 갑자기 막 슬퍼하려고 그러는데 표정도 어떻게 됐죠. 모르고요. 서로 눈길을 어떻게 교환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어설픔, 이 어설픔을 이렇게 사회 공론에서 인정을 해놔야지 서로 안 미안하고 덜 어색하죠. 그런 점에서 세월호 뭐 그 이후에 이태원 등등 사회적인 의례로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잖아요. 네. 이건 굉장히 새로운 변화의 학습의 기회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만 해도 이제 SNS나 이런 뉴미디어 같은 게 발달을 안 했으니까 그냥 대구 안에서 이렇게 소화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세월호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그 미디어 환경 속에 노출이 됐고 그래서 이게 온 국민이 함께 겪는 네. 어떤 그 재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난이 또 국가 권력하고 그렇죠. 연결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국민 전체가 어떤 그 이웃의 아픔과 동시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까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됐다. 예. 저는 최근에 이 총선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여기서 시작한 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체가 막 정치에 관심 있고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대학생들이 막 하고 그랬지. 그 심리학자 김태형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젊을 때는 굉장히 의식이 있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한국도 그렇게 될 뻔했다. 아. 이명박 때 막 뉴타운 이러면서 대거 그쪽에 표를 몰아줬잖아요. 근데 이 이른바 87년도 민주항쟁에 넥타이도 대로 나서고 학생운동 했던 분들이 그동안 쭉 기득권화되고 보수화되다가 번뜩 깨우친 게 세월호였다. 그때부터 그치. 이건 아닌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청춘을 보냈는데 이런 이제 다시 되돌이키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세월호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이번 총선에 이제 60대, 5, 그렇죠. 60대가 상당한 변화를 네. 보였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늙었어요.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방공 세대에 대해서 참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가 그 그림자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들고 그러면 우리 그 연세 드신 분들의 기억 속에 또 새로운 기억들이 담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참 비극적인 사건이고 한데 또한 삶을 다시 보게 하고 나를 새롭게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죽음과 영성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동안 이렇게 죽음과 관련된 많은 의뢰도 주관하시는 입장에서 또 나이가 점점 드시잖아요. 죽음이 누구든 다 가까이 오는데 그렇죠. 죽음에 대한 느낌이 어떠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태도나 어떤 죽음을 대하는 이제 말씀이나 그런 걸 들으면서 살면 되는데 이제 우리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또 우리 사회에도 죽음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잘. 그러면 다 각자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뭐 철학책을 보느니 무슨 유튜브에도 뭐 죽음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만은 무슨 죽었다 살아 돌아오신 분들 얘기 막 이런 거에 관심 있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냥 뭐랄까 친구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눔으로 해서 그 정도로 우리가 해결이 돼야 돼. 네. 그걸 혼자서 막 이런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런 사회다.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정리되고 그걸 갖고 사는 거잖아요. 죽음도 마찬가지지. 그럼 무슨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 전화를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론회장이 필요하고 자기 일상에서 그 죽음을 갖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전에 그 내가 환갑 때 네. 환갑 잔치를 목욕탕 네. 옛날 건물에서 하면서 환갑 잔치들 잘 안 하는데 그때 내 또래 사람들이 왔을 때의 느낌은 늙어가는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구나. 네. 옛날에는 60 넘은 걸 축하하는 자리였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많으니까 뭐 어떻게 살까? 그 좋았다고요. 그때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이거 교회 목사님들이 해주셔야 돼. 내가 볼 땐. 축복만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죽을 건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그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 죽음에 대한 상상력 네. 이런 것들을 종교적으로 좀 되게 그 이렇게 종교적인 언어들이라는 게 세상을 감명하게 보게 해주니까 좀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셔야지. 생각해 보니까 아까 산업사회 말씀하셨는데 먹고 살기 바쁘고 성장이라는 것에 취하고 하다 보면 죽음을 추방해 버린 것 같아요. 다 애써 망각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죽으면 뭐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노동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무슨 경영 능력 뭐 있어야 대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맨날 전쟁인데 네. 그러면 이제 장정들만 대접을 카운트가 됐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 똑같죠, 사실은. 우리 여성운동 얘기하지만 옛날에 그 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나와서 이제 어느 회사에 이제 그 격리 이런 거 취직해서 돈 딱 벌어오면 그때부터 지위가 달랐잖아. 집에서. 네, 그렇죠. 그런 시대였었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면 지금 무슨 시대냐?
지금은 아주 어린아이가 막 대접받는 시대 아닙니까? 대접받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벌벌 떨죠. 어린아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무슨 노동력 있어요? 네. 달라졌어요. 그런 면에선. 그래서 우리가 이 각 어떤 존재, 각 존재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적어도 아직 완전한 합의는 아니지만 세터민이라든가 네. 우리한테 낯선 존재들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케이블이나 이런 거 보면 계속 방송 나와요. 예? 다문화 무슨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또 장애 프로그램 무슨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낯선 사람 혹은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합의가 있어요. 예, 익숙하지 않은 거지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늘 낯설죠. 예. 죽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도 뭐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걸 철학적으로, 네. 인문학적으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죠. 한숨 짓는 그대 어깨 위로